우선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제 주제 내용이 아마 핸드아웃에 없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매 쪽으로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굉장히 발전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 면도 있고 치매협회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치매 전문가 의사로서 먼저 개인적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행돼 왔고 어떤 면에서 치매지원센터 유례적으로 전 세계 유례적으로 없었던 치매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치매 관련해서 이제 치매 인식 사업, 조기 검진 사업, 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특별 등급이 도입돼서 현재 치매 조호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고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치매 관련 뇌예측, 뇌원천 지도 사업과 같은 뇌 연구 촉진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문가로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치매 특별 등급이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초기 치매, 특히 경증 치매 환자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좀 큽니다. 두 번째는 치매 자체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치매 치료비 또는 노인 요양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 때문에 가족과 보호자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 이따 다른 패널 분들께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치매 관련 노인 요양 병원이라든지 요양 시설에 있어서 전문 교육 인력이 부재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문제점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있다가 다른 패널 분들께서 다 열심히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윤정철 박사님께서 지금 현재 OECD에서 이제 addressing dementia에 있어서 현재는 어떤 스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멘션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제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치매 의사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매 환자들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치매 특별 국가 책임자에 있어서 나라에서 어떤 그 정책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있어서 저희 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WHO에서는 치매를 스크리닝 하지 말라고 돼 있고 미국의 프리벤티브 서비스스 태스크 포스에 있어서는 코그니티브 스크리닝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있고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의료계에서 굉장히 어떤 이제 찬성하는 팀도 있었고 반대하는 팀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시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OECD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지 않아도 치매와 연관된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조금씩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방을 해야 되느냐? 아까 서두에 이제 윤정철 박사님께서 이제 치매 환자 숫자를 얘기해 주셨는데 치매 환자 숫자가 지금 대략 70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치매 가장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분이 약 18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65세 이상에서 한 명의 치매 환자가 생긴다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20명에서 40명의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 있어서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2년만 늦출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치매 환자의 전체적인 버든을 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한 20% 정도 경감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가 보고되고 있고 놀라운 것은 지금 유럽에서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오히려 치매 환자 숫자가 경감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란셋이라든지 굉장히 유수의 유명한 논문들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예방이 있고 2차 예방이 있습니다. 1차 예방은 어떤 그냥 정상인에서 그러한 질병을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이미 고위험군에서 그 병 자체가 악화되거나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와 연관돼서 가장 중요한 예방은
2차 예방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와 그리고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팀 이동영 교수님 팀과 저희가 연계해서 서울시 치매센터 2010년도, 2014년도에 약 13만 명의 조기 치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독거노인이 아니라 약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가 낮은 경우에 훨씬 더 치매가 잘 생기고 인지장애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지역적으로 잘 사는 지역, 서울시 내에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가 인지 저하를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도인지장애 전체적으로 파퓰레이션을 타겟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경도인지장애 중에서도 소시오 이코노믹, 어떤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NIA나 NIH에서 가장 중요한 치매 예방 방법으로 인지 증진 훈련과 운동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 내용이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 30분 이상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2일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과연 어떤 이런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곳과 어떤 이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치매 안심 센터가 확대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치매 안심 센터가 조금 더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치매 예방 센터까지 포함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본인의 인지 증진 활동과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센터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또 하나 제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모든 우리가 약물을 처방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세울 때 있어서는 근거 중심의 어떤 방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근거 중심이라는 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어떤 약물뿐만이 아니라 비약물적인 치료로서 운동, 영양, 그리고 인지 중재 치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방향 전환을 좀 가져서 이런 치매 예방과 연관돼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생화학적 여러 가지 기초와 연관된 약물 임상 연구가 아니라 정말 치매 예방을 위한 근거 중심 의학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감히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